온 세상이 인플레이션으로 난리인데 디플레이션이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9일 발표된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인 것인데요. 게다가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10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죠. 물가지수만이 아니라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소매 판매, 이외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긴 했지만 전문가 전망치를 모두 크게 하회하면서 침체 신호를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도 부진하고요. 심지어 중국은 자기 입맛대로 지표수를 조작하기로 유명한데 그걸 감안하면 실제 수치는 더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여요. 이런 내수 부진을 파고 들어가면 실업률과 출산율이 있습니다. 실업률은 4월 이후 계속 20% 이상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에 공식 통계 발표까지 중단한 상태입니다. 최근 신세를 비관하며 시체처럼 연출한 사망 졸업 사진을 찍는 것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한 것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출산율도 작년 합계 출산율이 1.09명으로 예상되며 역대 최저입니다. 동력이 되는 것들을 잃어가며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의 지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침체 우려의 중심에 부동산 위기가 있는데요.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연쇄 디폴트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매출 기준 1위, 최대의 부동산 개발 업체인 컨트리가든이 디폴트 위기에 처했습니다. 8월 14일부터 11개 채권에 대한 거래를 일시 중단했고 지난 8일에도 총 2,250만 달러 상당의 채권 상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30일이라는 유예기간 안에도 못 갚으면 공식적 디폴트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컨트리가든의 주가와 항생 중국 본토 부동산 지수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회사 하나만의 일이 아닌 겁니다. 이 회사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원래도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경기 확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과하게 빚을 내서 영업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우려를 키워서 2020년 부동산 회사의 자금 조달 제한이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컨트리가든은 완공전 아파트를 판매하고 그걸로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판매 수익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고 있었는데 올해 주택 구매 부진으로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3천억 달러의 채무 위기가 알려지며 공포를 가져온 에버그란데처럼 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부분은 만약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 혼자 붕괴되는 게 아닙니다. 중국 내 부동산 시장은 자금을 공급해주는 신탁회사와 연계가 높아서 부동산 불안은 신탁업체로도 확산될 우려가 높습니다. 실제로 주요 신탁업체를 포함 많은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보이며 위기가 전염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본 디플레이션과 부동산 위기는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악순환을 만듭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소비가 줄어들어요. 물가가 점점 낮아지니 나중에 저렴해질 것을 고려해 지출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부동산 위기를 보셨을 때 구매 부진이 부동산 개발업체의 디폴트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디폴트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부동산 위기가 터지면 기업은 망하고 일자리는 없어지며 침체, 디플레이션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아직 위기이기 때문에 언론이 지원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통상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를 인하하거나 재정을 확대해서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우선 단기 정책 금리를 깜짝 인하하며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추가 부양에 나섰습니다. 이 유동성 규모가 약 111조 원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 투자은행인 노무라 증권의 애널리스트들은 인민은행의 단기 정책금리 인하 결정은 제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죠. 이 경우에는 위완화 약세가 부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요. 안 그래도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 15일 역일 시장에서 위안화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면 외국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커지고 그러면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서 들고 나가고 싶을 거기 때문에 달러 수요와 위안화 공급이 모두 늘어나면서 위안화 약세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재정 확대는 어떨까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까지 과잉 투자했던 지자체들의 빚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 부채가 지난해 92조 위안으로 GDP의 76%에 달하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우려점들이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금리 인하가 효과가 있을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쳐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의 반응과 평가는 어떨까요? 사실 중국은 디플레이션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신은 이미 디플레이션이라고 진단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게다가 일부는 중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점은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었던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의 포트폴리오가 공개되었는데요. S&P 500, 나스닥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을 사는 것과 함께 부동산 위기 등을 이유로 중국에 했던 큰 규모의 투자를 철회하고 있었습니다.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디플레이션의 장점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다른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니 전 세계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시아와 유럽의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하네요. 디플레이션은 이런데 부동산 위기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의 25%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 부동산 위기가 이미 신탁회사로도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디폴트 위기 소식이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선 시점에 발표된 만큼 부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옵니다. 지난 헝다 사태 때도 이번 컨트리 가든과 마찬가지로 리먼 브라더스와 비슷하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리먼 사태와는 상이한 유리한 점이 있어서 경제 위기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중론이었어요. 이번 사태로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중국의 경제적 공경이 미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중국의 경기 둔화는 아시아 주변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미국에도 일정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한국의 경제에는 그리고 자산 가격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한국 경제의 경우 가장 큰 건 무역입니다. 중국은 상품 소비국 세계 1위로 중국의 침체는 글로벌 경제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한국 수출의 20%가량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 환경이 악화되면 한국 경제의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중수출 감소는 14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8개 글로벌 투자은행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1.9%로 낮춰 잡은 것도 중국 경제 하강의 큰 요인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저희는 계속 중국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산 가격은 어떨까요? 우선 침체 우려가 나오는 등 불안정성 확대로 시장은 당연히 안 좋을 것입니다.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연쇄 디폴트가 발생하고 버블이 터지면 영향이 전 세계로 퍼지며 가격이 다 빠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디폴트가 아니더라도 침체의 영향은 여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이전 헝다 사태 때 자산 가격을 보았어요. 우선 암호화폐의 경우 21년도 당시 헝다 파산 위기 소식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각각 9에서 10%씩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중국 소식에는 별다른 반응을 하고 있지 않고 다른 뉴스들만 나오고 있네요. 가격도 15, 16일 하락 추세이긴 했지만 평상시의 변동성보다 적은 수준이고요. 확실한 것은 지난번처럼 반응하고 있진 않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시는 어땠을까요? 직후의 상황을 보면 당시에도 지금처럼 파산이 우려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20일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예정대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위기감이 다시 진정됐고 22일 세계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즉 전반적인 상황은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변동성의 확대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진행 상황, 소식들에 따라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할 것으로 보여요. 참고로 중국 시장에서 헝다의 영향이 주식시장보다 채권 시장에서 강했고 주식시장은 좀 더 완만한 하락을 보였다는 논문도 있었네요. 확실한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심상치 않아 보이고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변동성이 증가할 것이란 겁니다. 따라서 상황을 잘 모니터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소식을 접하고 심각성을 체감해서 빠르게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제가 대신 공부해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도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